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확 바뀌었죠? 이거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발이 이거거든요. 이쁘지 않나요? 저 너무 예쁜데 우리 아들 표정은 완전 뜨악했어요. 음, 이러고 밖에 나가면 전 나갈 수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절 보고 기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자중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염색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전 너무너무 좋아요. 이쁘죠? 머리도 이렇게 묶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음, 아니라는 그 사인을 보내시는 것 같아서.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사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해볼게요. 뭐 노란색 가발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란 것도 쓸 거고요. 빨간 단발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도 해보겠습니다. 직접 못하시면 저한테 대리 만족 느끼시면 되죠 여러분. 전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꼭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하얀색 약간 사이버틱한 그런 선글라스도 주문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끼고 하긴 그렇고 나중에 한번 제가 그 선글라스를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어떠세요? 감상평 좀 남겨주세요. 어떤지. 어, 아, 그 그런 것 같아요. 연예인이나 어떤 셀럽들 그를 보면 그분들이 하고 다니는 게 이렇게 물론 어딜 나가도 괜찮은 복장으로 예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연예인이니까 저렇게 하지 할 정도의 어떤 화려하거나 좀 특이한 것도 있잖아요. 레이디 가가 같은 그런 그거는 근데 전 그래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우리가 자라오면서 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때에 맞춰 옷을 입어야 되고 장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뭐 또 우리가 처해진 어떤 상황에 맞는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스스로 안 하는 거죠. 가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끔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거기에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그런 뭐 가발이나 머리띠나 선글라스 그런 거 제가 착용하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녀 복장을 원하시면 제가 마녀 복장을 하고 앉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감상평은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 그 얼마 전에요. 제 아는 후배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배가 결혼했는데요. 부부가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화보에서 갓 튀어나오는 그렇게 생겼어요. 외모가 둘 다. 그래서 정말 너희는 어울리는 부부야. 그리고 되게 잘 살고 행복하게 남자도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났고 제 후배도 굉장히 예쁘고 근데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능력도 있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후배의 지인들 친구들로부터 모든 부러움을 사는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약속 장소가 되면 저 100m 앞에서부터도 알아볼 수 있어요. 광채가 나요. 그 둘이 뜨면. 근데 되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좀 됐죠. 이 집에 아이가 없긴 해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벌써 거기도 그 부부도 결혼한 지가 좀 몇 년 되는데 저한테 와서 얼마 전에 그러는 거예요. 언니 못 살겠대요. 갑자기. 왜 너희 부부도 그런 말을 하고 사니? 막 이제 저는 약간 농담 반 진담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언니 내가 진짜 그러니까 그 상담은 아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친한 친구일수록 소개는 해줘도 왜냐면 그 상담자의 뭐라 그러지 선입견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 좋은 분을 소개시켜 드릴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상담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전에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들어줘 그런 거는 괜찮죠. 근데 언니가 내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상담료를 지불해서 상담했을 거라고 안 그래도 부부 상담을 이제 가려고 한다 그러더라고. 해보고 안 되면 정말 이혼할 거다.
자기는 그냥 바로 이혼 수속을 밟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전에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이는 것만큼 잘 살던 부부였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한 얼마 전부터 그렇게 남자가 자기한테 남편이 욕을 하더래요. 근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욕을 하는데 욕을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욕을 그러면서 화를 막 내고.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밖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그러면서 이제 좀 이해하는데 이게 갈수록 강도도 세지고 자기가 뭘 한 것도 없고 실수를 안 하고 뭐 이렇게 남편이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맞받아 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닌데 욕을 한다는 거죠. 도저히 못 살겠다, 못 참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언어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힘들겠다 하고 이제 사실은 남편도 제가 잘 아는 동생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심각하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도 원래 이렇게 입에 욕을 달고 살거나 그런 사람이 없고 굉장히 이제 젠틀한, 그런 뭐 욕을 한다고 젠틀하지 않은 건가요? 하는 뭐 그렇게 물으시면 말할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거는 사람 욕을 이렇게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안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는데 물어봤어요. 요즘 너희 부부 힘들다며? 장난처럼 약간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근데 왜 욕해? 저는 이제 왜냐면 그 둘한테는 상담사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좀 편하게. 너 왜 자꾸 욕하고 그래? 그게 불만이라며. 그랬더니, 자기도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 남편이 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를 손대서 사업을 하는데 되게 잘하고, 잘 살고, 사업도 수완이 좋아서 잘하고 있는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좀 심하잖아요. 근데, 한 2년 전부터인가? 뭐가 잘 안 되더래요. 한가지. 그렇다고 뭐, 폭삭 망해서 전부 부도가 날, 이런 건 아니지만, 원래 자기가 하던 것만큼 안 되고, 자꾸 새로 계획했던 게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약간 좀 뭐 그렇다고 뭐 집을 팔고 뭐 월세로 가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좀 부담이 되는, 다른 일을 하기에 약간 부담이 되는 그 정도로 사업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외모는 굉장히 어떻게 생겼냐면 뭐 막 모두가 떠받들어서 키웠을 만한 그런 인상이지만 사실은 이 남자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약간 보수적인 게 있어요. 보수적인데 좋은 쪽으로. 뭐냐면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늘 결혼 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부인이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이 내 와이프는 끝까지 내가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풍족하게 해야 되는 게 남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친구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그 전에 해준 것만큼 와이프한테 못 해주니까 그게 스스로 굉장히 불만이 쌓였던 거예요. 자꾸 스스로 욕을 했대요.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이 미친놈, 너 오늘 뭐 와이프 뭐 생일인데 뭐 그거밖에 못 해줬어. 뭐, 야, 너 왜 그런 거야? 너 왜 사업을 그 정도밖에 못 해? 얘, 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스스로, 남한테 말고 자기 스스로, 야, 이 못난 놈아, 이렇게 능력 없는 놈아, 막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스스로한테 막 욕을 하는 게 이렇게 쭉 지나오다가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와이프 나름대로 자기 때문이 아니라 와이프가 어떤 일이 있어서 집 표정이 안 좋으면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못난 걸 들켰나? 나 때문에 그러나? 내가 뭘 제대로 못 해줘서 그러나? 자꾸 그게 신경이 쓰다 보니까 와이프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그냥 불쑥 욕이 튀어나오더래요.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욕이라는 게 부인한테 하는 그 욕지거리가 누나 내가 나한테 하는 욕에 비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쨌든 욕이 튀어나간다는 거죠. 뭐 그런 거죠. 뭐 너 표정이 왜 그래 이 띠리리야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 거죠.
여자가 집안 살림이 하는 꼴이 집안이 뭐 이렇게 띠리리야 뭐 이런 건데, 와이프는 남편이 몇 년을 연애 몇 년, 결혼 몇 년 살면서 그런 거 처음이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굉장히 큰 욕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 그게 이제 되풀이 되니까 부인이 드라마를 봐도 욕이 나와, 뭐 청소를 좀 덜해도 욕이 나와, 집안이 더워도 욕이 나와. 제일 심한 건 표정이 안 좋으면 그게 꼭 자기가 못나 보여서 그 우라가 나한테 향하는 그게 난 부인한테 향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부는 아니에요. 이혼을 할 만큼.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네가 있어야 부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자꾸 널 그렇게 학대를 하고 너한테 욕을 하고 그러면 너도 없고 부인도 없고 다 없는 거야. 오로지 너 마음을 이렇게 좀 드러내서 너는 괜찮은 놈, 너는 능력 있는 새끼, 뭐 잘난 놈 이렇게 너를 인식을 해. 너한테 하는 욕을 그거부터 고쳐야 네가 와이프한테도 욕을 안 하게 될 거야. 어쨌든 나는 그 정도고 아마 부부 상담을 해보면 너희는 문제가 없는 부부로 나올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내 자신이 너무 못나고 바보 같고 막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런데 그때 뭐가 다른 사람, 나랑 연결된 사람, 내가 어떤 잘해줘야 되는 어떤 대상이 뭐 내가 대화를 할 때 뭔가 약간 아쉬운 표정이 들면 아 내가 못해서 그런 것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표정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서로 그게 내가 뭐 10,000원짜리 선물해야 될 거를 뭐 5,000원짜리 선물을 해서 그게 나빠서 그게 기분이 나빠 상대방이 그런 표정을 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쳐도 그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탓이에요. 왜 여러분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야 이 병신 같은 놈, 야 너는 그거밖에 왜 못해, 너 그런 놈 아니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너는 최선을 다했어. 어떻게 해야지 네가 다시 뭐 이렇게 될까? 네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들어올까? 너 정말 수고했어. 오늘 하루 너 짱이었어. 이렇게 자꾸 자기를 좀 칭찬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보호해준 다음에 상대방을 보자고요, 여러분. 자꾸 내가 벌려놓은 일이 안 된 것도 내 탓이라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표정까지 신경 쓰면서 그것도 내 탓이야 라고까지 해서 모든 거를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복구할 수 없어요.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내가 편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좋아져야 되고요. 내가 편해져야 되고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식하고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여러분 나중에 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치만 그 순간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자신감을 갖고 조금 그렇게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정말 내 잘못이 보이고 뭐 이런 게 보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실수한 게 보이더라도 그럼 그때 가서 또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상대방의 표정을 봤을 때 내 탓이요 하지 마세요. 또 뭐 천주교에 계신 분들은 저 웃긴 여자 아니야? 저 반디 왜 저래? 할지 모르겠죠. 근데 그거는 또 그런 의미의 내 탓이로 쏘이다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스마트한 분들이라서 구분하실 수 있죠. 여러분 어찌됐든 그거든 아니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먼저예요. 이건 이기적인 분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마음, 나를 가장 아껴주고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줘야 되는 거는 누굴까요? 남편? 택도 없어요. 자식?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인이 된다면 다른 가족, 친구들,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나를 가장 아껴주고 나를 가장 소중히 챙겨야 되는 거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그거 소중하게 나를 제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그래야 여러분 이타심도 생기는 거고요. 배려심도 생기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굉장히 학대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먼저 추스리고, 나를 아끼고, 그러다 보면 이타심, 배려심, 뭐, 봉사,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몸에 배는 성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저 그 후배들처럼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뭐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 나를 더 기운내고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나를 아끼는 나가 되도록 여러분 좀 그렇게,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나의 가장 훌륭한 멘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하루는 나한테 작지만 커피 한 잔, 뭐 자판기 커피 한 잔이라도, 수고했어. 반디 너 오늘 수고했어. 너무 이뻐. 잘했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